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4일 오후 7시 53분 4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여전히 매크로 지표 보면서 별로 최근에는 볼 게 없기도 한데, 자, 채권 가격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60,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는 104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26원이고, 골드는 1929달러 수준이고, 유가는 지금 90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어저께 물가가 발표가 됐죠. PCI가 발표가 됐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 PCI는 4.3, 헤드라인은 YO로 3.7,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유가 상승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9월 14일, 그러니까 퀀트 전략 20개 종목 이제 분산 투자해서 하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리밸런싱을 했는데요. 리밸런싱 할 당시에는 코스피 종가는 약 상승률이 마이너스 2.2%였고요. 제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2.14% 손실이 났고, 종목 교체가 한 반 이상의 종목 교체가 됐습니다. 종목 교체가 됐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장이 좀 상승을 해가지고, 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다음 달에는, 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6일 날 리밸런싱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봐서는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좀 해봐야 되겠죠? 끝까지 해보고, 지금 몇 개월째인가, 한 1, 2, 3, 4, 5개월. 째인데, 한 2년 정도는 해봐야 좀, 이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전략인 건지 판단이 되겠죠. 백테스트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 2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음, 그리고, 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썸네일에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저번 동영상에서 켈리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파산을 당하지 않고 계속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자, 이 켈리 공식은 그 1930년대죠. 30년대. 존 켈리하고 에드 소프 그리고 클로드 셰넌 이 세 사람이 그 도박장을 털거든요. 블랙잭으로 도박장을 터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켈리가 이제 파산당하지 않고 배팅할 수 있는 배팅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당대 최고의 그 두뇌인데, 뭐 에드 소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그 옵션과 현물의 예, 차익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최초로 하신 인물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주축으로 돼서 존 켈리하고 클로드 셰넌하고 이제 도박장을 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21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많이 진행해 오면서 계속 뭐 돈을 잃어왔죠. 돈을 잃어왔는데 자금 관리하는 거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꾸준히 어,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갈 수가 있었다. 결국에는 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배팅 풀 배팅을 안 하죠. 이분들은 풀 배팅을 안 해요. 그래서 예, 작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지 뭐 방향성 투자건 뭐 분산 투자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방향성 투자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방향성 투자를 해봤는데 방향성은 정말 안 된다. 어? 진짜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노동이다, 노동. 사서 하는 노동이고 돈도 벌리지도 않고 제로섬 게임인데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따고 그런데 그 따는 사람은 소수다, 아주 소수.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분산 투자 어, 분산 투자로 이제 제 성향이 분산 투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자금 계획을 자금 그 켈리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금 집행을 할 것이고 배팅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 켈리 공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배팅을 한 건당 배팅을 했을 때 파산을 절대로 안 당하면서 어, 파산을 절대로 안 당하면서 복리를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복리를 최대로 안 해도 좋다. 파산 파산 확률만 낮추겠다. 그래서 뭐 예, 하프 갤리. 그래서 켈리로 나온 그 계산 비중에 하프만 배팅하는 거죠. 하프만 배팅. 풀 배팅하는 건 무섭다. 그래서 풀 배팅을 안 하고 하프 배팅하는 걸 하프 갤리. 또 4분의 1만 하는 쿼터 갤리 공식 등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착각들이 있죠. 굉장히 이게 뭐 착각인데 그럴듯한 착각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상한가가 3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0%고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상한가 제도가 없으니까 뭐 100%건 200%건 상승이 하락이 리미트가 없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달에 뭐 10% 정도 버는 거 껌 같고 하루에 1% 정도 버는 거 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기 쉬운데 에, 자 하루에 1%씩 하면은 도대체 1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한 달에 10%면 10%면 곱하기 10이니까 120%벌 것 같잖아요. 응? 그리고 하루에 1%면은 1년에 뭐 한 뭐 52주니까 52주 휴일도 있고 그러니까 한 4, 5, 한 240일 240% 정도 벌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시면 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죄송합니다. 계산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켈리 공식 계산기라는 거에 보면 복리 계산기도 있거든요. 초기 금액 100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복리 횟수를 한 250으로 잡아보죠. 200,
200, 250, 250으로 잡아보고 240으로 잡을까요? 240, 240으로 잡고 수익률 1% 계산하면 최종 금액이 1000만 원이죠. 몇 배입니까? 지금 수익률이 989%. 하루에 1%씩 계속 벌면 9배가 넘는 수익이 나온단 말이죠. 풀베팅 했을 때 얘기죠. 그러면 한 달에 10% 벌면 어떻게 될까요? 12번 10%, 12번 10%, 또 이게 300%가 넘는 수익, 213%잖아요. 1년에 213% 수익이 된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게 대단한 것을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보 투자자들 중에. 그리고 승률 60% 정도를 아주 쉽게 생각하죠. 예? 자,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 펀드 매니저랑 원숭이랑 그 시합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원숭이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배팅을 하기 때문에 승률 한 50%는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해도 펀드 매니저들보다 이긴다.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 승률이 45% 내외입니다. 예. 잘하는 사람이 45% 정도고요. 50%면 대단히 잘하는 수익률이 되고 이 레전드 트레이더들이 60% 정도 한다고 하죠. 60%. 60%. 60%로 왜 이렇게 승률이 떨어지느냐?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손익비를 수익은 손실의 2배 정도 가져오니까 손익비를 두 배 정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 대부분 어, 아무 생각 없이 배팅하는 원숭이들보다 예, 수익을 더 못 내더라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랬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수 투자해라. 지수 투자 S&P 500 500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음.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들이 지수만큼 못한다 라는 게 대부분 그 컨센서스죠. 자, 그리고 자,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하고 기본적 분석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러느냐? 왜 이러? 이걸 해도 마찬가지고 안 해도 승률이 뭐 이 정도인데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를 하면은 더 많이 벌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공부해서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책을 내니까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예. 자, 종목 선택을 잘하면 돼. 종목 선택 잘하면 100% 승률이 될까요? 절대 아니더라. 종목 선택을 아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을 해도 결국에는 승률은 50%를 밑돈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대단한 기법이 분명히 있다. 여러 유튜버들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다 해본 거거든요. 유튜버도 있고 책도 있고 나는 뭐 10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계좌 공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계좌 공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공한 계좌만 갖다 드리면 밀면은 가능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수익을 자, 뭐 50만 원으로 뭐 1억 정도? 1억 정도 만들기는 가능하겠죠. 근데 1억이 10억, 100억 단타로 가능 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하기는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어, 정말 무색 꽉 멘탈이고 잃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리고 아, 포모 포모 있고 공포 매도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더라. 대단히 분명한 대단한 기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60% 이상 내는 거 없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과거 차트 보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네. 예. 해보면 백테스트 해보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거의 백테스트에서 최적화라는 것 때문에 미래에는 손실이 더 크게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다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초반에 잘 모르시겠으면 과도하게 많은 시드를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나는 시드머니가 적어서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예. 야, 시드머니가 적은데 어떻게 돈을 벌어? 내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시드머니가 적어도 어? 100억, 100억 조 단위로 투자하는 사람들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나중에 돈이 계속 모이고 불렸을 때 돈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는 딸 수가 있어요. 딸 수가 있어. 근데 시드머니 커지면 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단타로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그게 안 된다. 커지면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처음부터 어, 자산 규모가 큰 사람처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고 자산 배분,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벌어 몰빵이지 하지만 리스크 잃지 않는 리스크 관리 하다 보면 돈이 쌓이면 그 다음에 그게 복리로 불어나서 나중에 큰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관리를 모르고 그냥 기술적 분석 뭐 예? 기본적 분석 이게 다 과거 자료 가지고 한 거라 그랬죠. 과거 자료. 미래의 가치는 반영을 못 해준다. 결국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예측은 결국에는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켈리 공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를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켈리 공식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파산당하지 않고 투자하는 최적의 배팅 규모죠. 배팅 규모. 최적의 배팅 규모. 여기에는 그래서 파산을 안 당하면서 복리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배팅 규모를 찾아내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래서 승률은 여러분들 이제 합리적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승률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60%를 하겠다. 이게 예, 뭐 합리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수많은 배운 사람들 펀드 매니저들도 45%에서 50%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60% 승률을 올리겠 이러한 비현실적인 추정을 하면 안 되고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죠. 그래서 승률은 50%를 넘기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 기본에 깔아야 돼요.
기본에 깔아야 되고, 그러면 승률은 50% 넘기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게 기대값을 올려야 되는데, 기대값을 올리려면 50%에서 기대값을 올리려면 손익비를 올려야 된다. 수익 대비 손실 대비 수익의 비율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기대값이 플러스가 나오게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게 합리적인 추정 원칙에 의해서 어, 이 수익 구조를 짜야 된다. 그리고 파산이 되지 않는 최적의 투자 비중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분명히 돼라고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미 먼저 들어와서 선반영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거는 내가 들어가면 승률이 내가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다라는 승률 반반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멘탈도 안 깨지고, 이미 뭐 내가 잘못 들어갔나 보네 하고 그냥 넘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승률 50%까지 하면서 계산할 때 그 많이들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수수료 플러스 거래세 플러스 슬리피지인데, 보통 0.5에서 1% 정도 돼요. 그래서 호가창이 얇거나 호가 공백이 심한 것들은 1%도 넘어요. 이거 알고 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이걸 계산에 안 넣으시면 이것 때문에 계속 거래 비용 때문에 50% 승률을 하고도 계좌는 깡통 된다. 깡통. 이걸 꼭 거래 비용을 생각에 넣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직렬 투자 방식, 단기 트레이딩, 방향성 투자죠. 방향성 투자고, 이거는 수익 손실비 중에서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손실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수익 대 손실비를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나이트 안 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변동성을 피하겠다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그날 스캘핑은 초단타 매매고, 데이 트레이딩은 오버나이트를 안 하고 장 막판까지 그냥 처분을 하는 무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병렬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기 투자에 적합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평균화하는 거다. 리스크를 평균화하고 수익을 극대화. 그러니까 뭐죠? 세 종목을 들어간다 치면 예? A 종목은 상승, B 종목은 뭐 횡보, C 종목은 하락한다 했을 때, 이 하락하는 게 뭐 장기로 가면은 폐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 폐지됐을 때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 잡고, 상승은 몇 프로죠? 무제한이기 때문에 무제한.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익비를 높이자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렬 투자하는 거에 배팅 비용, 배팅 비중, 최적의 투자 비중과 병렬 투자를 할 때 최적의 투자 비중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난 단기 트레이딩이고 직렬 투자 한 종목씩 할게. 그래서 켈리공 씨가 아까 계산기 홈페이지 보셨죠? 거기 들어가서 자, 승리 확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자는 거죠. 합리적으로. 자, 우리 나 45%밖에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한 50%, 45% 수익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률은 6% 잡고 패배 시 손실률은 3% 잡는데, 여기에 거래 비용 포함하면 2% 잡으면 3% 되겠죠.
이렇게 잡고 했을 때 배팅 투자 비중은 자 583%. 레버리지 하라는 거죠. 레버리지로 해라. 예, 손실을 요 3%에 딱 걸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된다. 아,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야 이렇게 보세요. 그 손절을 이렇게 잡으면 승리 확률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레버리지 거의 6배 레버리지를 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손절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대 2죠. 1대 2. 예, 손익비가 2배죠. 2배. 2배가 되는데 그래서 너무 크니까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프 캘리 하면 어떻게 되죠? 600, 한 300, 3배 정도 레버리지로 들어가라. 그 쿼터는 또 더 1.5배 레버리지 땡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1000번 정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최저 그 6배 했을 때 몇 %입니까? 이렇게 많은 복리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승리 45, 452회죠. 패배가 548회. 이렇게 해서 45% 승률로 계산했을 때 레버리지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쿼터 레버리지를 쓰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이 정도 수익. 이렇게 계산해서 어, 투자 배팅 규모를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분산 투자를 하겠다. 병렬 투자, 장기 투자로 해서 해보겠다. 계산해보면 패배 시 손실률을 60%로 잡았습니다. 자, 승리 확률은 30%.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 베어마켓일 때 대부분 승률이 30% 정도 나오니까 그 해조 안 좋을 때 30% 승리 확률로 잡고 수익률은 장기로 가져가니까 200%를 잡았을 때 최적 투자 비중은 15%고요. 여기에서 패배 시 손실률을 100으로 잡고 승리 시 수익률을 300으로 잡으면 한 6% 정도 투자 비중이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15%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프 캘리 하면 7.5%가 되겠죠. 쿼터 캘리 하면은 4% 정도 되죠. 그래서 한 5% 정도만 잡고 5% 정도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개 종목 배팅이 나오게 되겠죠. 20개 종목을 골라서 배팅을 한다. 배팅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1000회 하게 되면 최적일 때 이렇게 500%, 500%죠. 500%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직렬 투자보다는 승리 확률이 떨어지고 손익률은 좀 올라가서 좀 근데 그래 뭐 복리 투자는 투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대신 어, 분산하니까 좀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최적의 배팅 규모를 계산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백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겠죠. 그 백테스트는 이제 전략,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 있죠. 기법들이 승률이 얼마나 나오고 백테스트로 해서 돌려봐 가지고 계산을 정확히 하시게 되면은 멘탈도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배팅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유튜브 검색하다가 닉네임이 어, 닉네임이 아주 기가 막힌 자산 컬렉터
정말 닉네임 좋죠. 예. 대부분 이 투자하시면서 보면은 돈을 벌려고 그래. 돈을 벌려고 그래서 자꾸 어? 수익 얼마 나면 수익은 어? 어? 수익 줄 때 먹어야 된다 그러고 수익은 작게 가져가고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게 됐죠. 그냥 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산을 모은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돈으로 자꾸 바꾸는 것보다 돈이 생기면 자산을 모은다. 그래서 제가 검색하다가 정말 정말 닉네임 좋은 거 자산 컬렉터. 그래서 저도 닉네임을 자산 수집가로 바꿀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분 근데 1년 전에 동영상 올리고 그다음부터 동영상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안 올리셨는데 이분도 장기 투자 저랑 좀 맞닿아 있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볼라 그랬는데 대부분 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1년 전 올리고 안 올려가지고 그냥 안 보았습니다. 안 보고 정말 근데 닉네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멋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따와봤습니다. 예. 자, 이상 오늘 뭐 얘기 드릴 거는 이거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냥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승률이 그냥 거의 기가 막힌 정도로 나오고 어? 뭐 100만 원으로 뭐 몇 억을 모았다는 이런 그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예?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에드소프 이 양반도 IQ가 170 이상 나오시던 분이신데 이분 투자판에 들어와서는 이분도 잃었어요. 이분도 잃었고 뉴턴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잃었고 대부분 어떤 기법이 아니고 자금 그리고 승률은 뭐 대부분 어떻습니까? 승률은 대부분 그 이상하게 뭐 80% 90% 이런 승률은 아닙니다. 대부분 한 50% 전후로 승률을 나와요. 대단하신 분들이 왜 승률이 그렇게 안 나올까? 라고 생각하실 건데, 예. 여기 보시면, 길게 가져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딸 계좌는 제일 마지막에, 예, 기간이 제일 짧아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좀 테마니까. 테마도 장기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승률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25% 승률이네요. 이거는 25% 승률 하나가 130% 수익이 나 있네요. 보시면 대부분 제가 그러니까 토탈 종목별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이 시드의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게 4천이 본전인데 지금 230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토탈 시드머니의 수익이 중요하다. 저 보면은 승률 별로 안 되죠. 봐요. 근데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길게 가지고 116% 수익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뭐 한 이거 텐베거 노리고 있는데 텐베거는 아직 안 되고 중간중간에 좀 줄여가지고 어, 리밸런싱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지금 텐베거 노리고 있는데 텐베거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한 900%까지 지금 갔다가 좀 밀려 있는데 더 가지고 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장기로 가져간 계좌는요. 승률이 근데 그거는 승률이요. 한번 보실래요? 승률이 제일 길게 가져온 계좌입니다. 계좌 승률 보시면 저 장기 투자하는 게 왜 답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냐면 승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기로 가져가는데 물론 뭐 종목을 그 좀 잘 고르긴 했죠. 잘 고르긴 했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우선시하는 미국 주식의
배팅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한 3년 정도? 어, 3년 됐나? 제가 20년, 20년 우리 코로나 시작되면서 미국 주식을 계좌를 텄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왜 장기 투자를 하는가? 주주 환원 제도가 환원을 잘 해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승률 보시면 그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좋을 건가 보네요. 음. 자, 보시면 승률이 지금 뭐 얼마인가요? 뭐 애플, AMD 이런 것도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번에 뭐 은행들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그래서 뭐 종목을 뭐 빅테크들만 갖고 있지는 않죠. 그죠? 코스트코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금 ETF고 보시면 지금 손실 난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아 이거 종목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일단 열일곱, 열여덟, 스무 개 정도 되죠. 20개 정도 되는 거에서 손실 난 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돼. 길게 끌고 가니까 다 수익이 나요. 이거는 그 리츠고요. 리츠가 요새 금리 오르면서 떡락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길게 끌고 가니까 장기가 승률이 이렇게 좋아지면요. 엔비디아는 지금 300% 넘었고요. 어, 테슬라는 지금 160%인데 중간에 이제 팔았다가 사가지고 수익률은 떨어져 있는데 이 테슬라도 그냥 안 건드렸으면 한 400%된 거거든요. 근데 배팅 규모를 다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했어요. 고만고만하게 하고 장기로 가져가니까 이 보세요. 승률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냥 사고 팔고 해봤자 머리 아프고 뭐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장기로 길게 가져가면 그게 답이더라 라는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